22년 작년도 경민 시험지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1번, 2번, 3번은 호원만 시험범위입니다. 호원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1, 2, 3번은 호원만 시험범위고요. 자, 옆에 있는 4, 5, 6, 7번 중에서 이제 5번 한번 볼까요? 5번. 자,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의 값은 그랬는데 이게 4차 방정식이 괄호가 이미 4개가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쪽에 3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지 해를 구할 수 있어? 뭐야? 치환해가 OX.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이 4개의 괄호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풀어야 돼요. 다 전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편하게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이 요놈과 요놈 그리고 요놈과 요놈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전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단원에서 많이 했죠. 이렇게 괄호 4개 나오면 둘씩 짝 지어서 전개하는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요렇게가 지금 곱해져가지고 얘가 3인데 써보세요. 시험지 찾으세요. 자, 여기서 더 전개를 시키고 싶으니까 전개를 쉽게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뭐 할까요? 요거를 이 부분을 이제 치환을 합니다. 그죠? 이 부분을 a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4 곱하기 a 플러스 6 이게 3이죠? 전개시켜요.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로 전개시키고 자, 여기서 3까지 넘어오게 되면 여기가 21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애초에 우리가 전개를 시켰던 이유가 이쪽에 있던 3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3 넘겨가지고 0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개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인수분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방정식이 풀리니까. 그래서 3만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인수분해로 갑니다. 3, 7에 풀풀이니까 a 플러스 3, a 플러스 7은 0이죠. 이쪽이 0이 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0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요걸 마저 인수분해를 하자. 그럼 여기 a 자리에다가 처음에 넣었던 거, 처음에 치환했던 거 다시 넣어줄게요. 그래서 거기 시험지 찾아보시고 시험지 없으면 여기 앞에서 갖고 가면 돼요. 새거. 자, 그러면은 a 자리에다가 원래 거 치환하기 전 거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그리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둘 다 갖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둘 다 지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4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실근이 뭔지가 궁금해. 그럼 우리가 이놈이랑 이놈 중에 누가 실근을 갖고 누가 허근을 갖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뭘 써봐? 그치,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요 놈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크죠? 그죠? 근데 요 놈의 판별식은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0보다 작죠? 결국 뒤쪽에서 나오는 건 허근이니까 이거는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내가 궁금한 건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에서 나오는 두 실근의 곱이 궁금하죠. 곱만 찾으면 돼. 곱만 찾으면 되니까 사실 끝났죠. 여기서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3이죠. 3. 그치? 알파 곱하기 베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쉽다 하면 쉬운 문제고 조금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살짝 넘어가는 문제죠. 기본 문제를 살짝 넘어가는. 선생님, 네. 이거 2번이요. 예. 최소값이니까 네. 이게 안 나와요. 2번이요. 2번 문제는요. 핵심이 뭐냐면 이거는 다 생각했잖아. 이걸 y제곱은으로 만들어가지고 y제곱이 4-x제곱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생각은 다 했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을 fx라고 부르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것만 생각하면 여기서 최대값만 갖고 최소값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식의 x가요
범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무슨 식이에요 이거? 원방 아니야? 물론 원방을 배우지 않았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방을 배웠다면 보자마자 이거 원해방 정식인데? 원해방 정식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이 원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어디부터 어디를 못 벗어나? 마이너스 2부터 2를 못 벗어나.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는데 요 범위에서 찾는 겁니다. 요 범위에서. 자, 그리고 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도요. 보세요. y제곱이 4-x제곱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썼잖아. 근데 y가 실수야. y가 실수면 y제곱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4-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보면 x제곱 빼기 4 부동호 뒤집고 요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x의 범위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최대 최소예요. 그럼 풀 수 있죠. 범위 제한 있으면. 강혁아, 혜원이가 자꾸 찝쩍거려? 네. 이쪽으로 와, 일로 와. 풀었어요. 네가 붙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빼고 있었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범위 나왔으니까 최대 최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 6번은 무슨 문제니? 그 오메가. 그치, 오메가 문제죠. 오메가. 이거 맞았니? 아니요. 까먹었어요. 쌤, 저 맞았어요. 맞았어? 어떻게 풀어? 아니. 찍시. 자, 우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리고 요거 나오면 얘랑 항상 세트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가 항상 세트로 나오죠. 왜 이게 세트였냐면 요걸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넘기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인데 요걸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치? 근데 오메가는 허근이니까 얘랑은 관계가 없죠.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요런 식이 하나 같이 나옵니다. 그쵸? 이거는 여러분 오메가를 배웠다면 제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식이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요거의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fn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 이렇게 정의돼 있으니까 f1부터 써볼까? f1은 뭐예요? F1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죠. 그쵸? n에 1 넣은 거니까. 그러면 요 두 번째 식에서 이렇게 해볼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남겨놓고 가운데 있던 오메가 넘겨요. 요렇게 되죠. 그지? 그러면 요 분모가 지금 오메가란 얘기니까 결국 얘는 오메가분의 오메가네. 그럼 얼마야? 1이죠. 1이죠. 그쵸? 네, F1이 1입니다. F1이 1. 자, 그 다음에 F2도 구해볼게요. F2 구해보면 F2는 1 플러스 이거 오메가 몇 제곱이야? 여기 n자리 2 들어가니까 오메가 4제곱. 분자는? 오메가 제곱. 자, 그런데 4제곱이 등장을 했으면 4제곱은 요 놈을 이용할 수 있죠. 요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오메가 4제곱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1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죠. 민영이 오케이? 그러면 요런 상황이 됐죠. 요런 상황. 자, 그러면 또 요 두 번째 식에서 요렇게 변형해 볼까? 여기에서 1 마이너스 오메가만 남겨. 그러면 맨 앞에 있던 오메가 제곱이 2항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요 놈이 요 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세 번째 거 갑니다. F3 갈게요. F3은 n자리에 3 집어넣기 때문에 1 플러스 오메가의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인데 얘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하윤아, 이건 얼마일까?
이게 마이너스 1 아닌가? 그죠? 얘는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치?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것까지 해봤단 말이야. 이 세 개가 계속 반복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게 나올까요? 나와요. 이게 오메가 문제들 중에 지금 요거 말고 오메가가 두 종류잖아요. 요거 말고 이런 거 있죠.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걸로 푸는 문제도 있죠. 요런 문제들은요. 세 개 단위로 끊어져가지고 규칙이 생깁니다. 근데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규칙이 생긴다는 것은 1이 될 때까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은 1이 되려면 오메가 몇 제곱까지 가야 돼? 오메가의 6제곱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요렇게 3개 구해보고 여기서 이제 이게 반복되겠네? 하지 말고 3개 더 구해봐야 돼. 4, 5, 6까지. 자, F4 구해볼게요. F4. F4는 뭐냐면 1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분의 오메가의 4제곱이죠. 우리가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의 6제곱이 1인 것도 당연히 이제 성립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해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자, 분모는 뭐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분자,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 전에 이미 해놨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라며. 그러면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느낌 뭐죠? 요거 네 번째가 첫 번째랑 부호 반대죠. 그럼 아마도 다섯 번째는 요거 두 번째랑 어떨까? 부호 반대입니다.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F5의 값을 구해보면요. 요 놈이랑 부호가 거꾸로 돼가지고 1이 되고요. F6의 값을 구해보면 요 놈이랑 부호가 거꾸로 돼가지고 2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를 구해봤을 때 요렇게 6개의 값이 나오는데 자, 요렇게 6개가 더해지면 딱 얼마니?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6개씩 끊어가지고 0이 되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6개씩 끊어서 0이 되는 규칙. 그럼 얼마나 편해? 1000개라고 했지만 어차피 6개씩 끊으면 계속 0이잖아. 그럼 우리는 1000을 6으로 어떻게 해봐?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가만 보면 되죠? 1000 나누기 6을 했을 때 자, 이게 6이 몇 번 들어가는지는 별로 안 궁금해. 어차피 6개씩 끊으면 계속 0이니까. 그래서 몫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 나머지만 궁금한데 나머지 몇일까요? 나머지 4입니다. 나머지가 4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얘까지 해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지? 이 6개가 순서대로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나머지 4니까 얘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1000번째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요놈을 더한 것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뭘까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그치?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문제였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이 시험지의 특징이 첫 페이지가 좀 어렵죠? 그니까요. 첫 페이지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늦게 왔어 소라. 시험지 찾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페이지를 좀 어렵게 내는 게 전체적으로 좀 시험 점수를 이렇게 낮추는 효과를 내요. 대부분의 시험은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하는 게 정석이잖아. 첫 페이지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한 2개만 딱 깔아놓잖아요. 애들이 이제 풀다가 이제 멘탈이 나가. 그래가지고 와씨 망했어. 이러고 뒤에 막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도 다 놓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첫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이거 내가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일단 계속 얘기하지. 일단 끝까지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간에 건너뛰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처음 풀면서 그 문제를 1분 이상 붙잡고 고민한다? 그러면 이미 이제 시간을 날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1분이요? 그러니까 1분 만에 풀으라는 게 아니라 1분 이내에 방향을 잡고 풀이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1분 동안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가 저건가? 계속 그러다가 1분을 넘긴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는 게 맞다. 알겠죠?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 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예. 1쪽에 네. 1페이지에 7번은 네. 최중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이거는요.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아니에요. 이건 연립 방정식이잖아. 이거는 그냥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요거 풀면은 해 몇 개 나오게요? 옆에 2개 나와요. 해 4개 나와야 돼요. 해 4쌍 나와야 됩니다.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 기본적으로 해가 4쌍이거든요. 그렇게 풀어서 그 값들 중에서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요령은 두 개의 2차식 중에 한 놈을 인수분해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구와? 위에 거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은 1, 3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y 그리고 3x 플러스 y는 0으로 인수분해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것은 2차식 하나가 1차식 2개로 분해된 거예요. 그죠? 1차식 2개로 분해돼서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1차식과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0이라는 1차식 이렇게 2개로 분해가 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밑에다가 얘네를 갖다 붙여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를 붙이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2개를 푸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 2쌍 나오고 여기서 해가 2쌍 나오니까 총 4쌍의 해를 갖게 되는 연립방정식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 정리하면 돼요. 이거 y는으로 정리하면 y가 x잖아? 그럼 밑에 y 자리 x 집어넣자는 얘기죠. 여기다 x 집어넣으면은 2x제곱이 10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5가 되겠고요. x는 풀마루트 5. 근데 x랑 y가 똑같다며. 그러니까 x가 풀마루트 5면은 y도 뭐예요? 똑같이 풀마루트 5.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쌍의 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루트 5, 루트 5.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쌍이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y는으로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3x죠. 그럼 요거를 밑에 식에 또 y 자리에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x 집어넣으면은 이게 9x제곱이 되는 거니까 10x제곱이 10. x제곱은 풀마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y는 x에 마이너스 3을 곱한 거기 때문에 y는 부호가 바뀌면서 3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이고요. 이거 정확하게 쓰면 1, 마 3 그리고 마 1, 3 요렇게가 되죠. 그래서 해가 몇 쌍 나왔어? 4쌍 나왔지. 이 4쌍 모두 이걸 찾아.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 두근의 합. 그럼 요 얼마예요? 2루트 5고 요거는 마이너스 2루트 5고 요거는 마이너스 2고 요거는 2죠. 그죠? 그러면 가장 큰 거 여기가 제일 크죠? 가장 작은 거 얘가 가장 작아요. 그쵸? 그래서 얘랑 얘를 빼라 그랬으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치?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자,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 10번 10번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화요일에는 못 풀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풀 수 있어야 돼. 그지? 특히 호원이랑 의고랑 의여고는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이거 겁나 열심히 한 거잖아. 그지? 약간 복습한다는 자, 일단 그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민영아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구간을 나눠야 되니까 구간을 나누기 위해서 얘가 0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x값은 얼마? 2. 여기서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경계선이 두 개야. 마이너스 2분의 1과 2 두 개니까요. 구간이 3개로 쪼개지겠네. 요렇게 요렇게 3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헷갈리면 그냥 똑같이 풀어. 똑같이. 그럼 1번 구간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2번 구간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3번 구간 x가 2보다 크다. 근데 경계선 붙여줘야 되죠, 그죠?
요 경계선 마이너스 2분의 1 요쪽에다 2번 구간에 붙여주시고 여기 등호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라는 경계선은 3번 구간에 붙여주시고 여기다 등호 넣어주면 되겠죠. 자, 구간 나누기 끝났어요. 그러면 각각의 구간에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게 뭐야? 이 절대값 안의 부분이 이 구간에서 양수냐 음수냐 판단해야죠. 그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숫자 마이너스 1 같은 거 가정하면은 이거 뭐예요? 음이죠. 이거는요. 얘도 음이죠. 음입니다. 판단 먼저 할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0 들어가 있네. 0. x를 0이라 가정하고 판단해보면 얘는 음이고 얘는 뭐야? 양이죠. 양입니다. 양.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양이겠죠? 자, 그럼 꺼내보자. 음이면은 두 개의 절대값 모두 어떻게 꺼내죠? 마이너스를 붙이고 꺼내지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상수들을 이쪽으로 모으자. 이거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3x가 되나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거 하고 혜원아 무엇을 꼭 같이 생각해야 돼? 그쵸?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가 진짜 해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면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요게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구간으로 가면 음양이니까 첫 번째 절대값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두 번째 절대값은 그대로 나옵니다. 요렇게 되죠.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러면 태연아, 이거와 이거의 공통범위인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요 범위는 요 범위에 어떻게 돼요? 어? 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 범위는 요 범위에 어떻게 되어 있어? 야, 여기도 이제 부등식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정도는 보이지 않나? 얘 2보다 작죠?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끊어졌죠? 얘는 안 끊어지고 계속 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요 범위 안에 요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얘와 얘의 공통 범위라는 게 곧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요런 범위가 있고 이 범위가 A라고 하자 태어나. 그리고 요 안에 요런 범위가 있어요. 요런 범위가 있어요. 여기 B야. 요 범위가 B야. 이런 상황에서 A와 B의 공통 범위를 찾아라. 그럼 뭐예요? B란 말이야. 그러니까 B가 지금 A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공통 범위를 찾으면 그냥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얘네 둘의 관계를 봤을 때 요 범위가 요 범위 안에 쏙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라. 그럼 그냥 뭐를 쓰면 돼? 이걸 그대로 쓰면 된다고. 이거 자체가 요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역할을. 맞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는 양이니까요. 다 양으로 가면은 3x-1이 5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넘겨서 나누면 x는 2 이하입니다. 그런데 x가 2 이상이고 x가 2 이하면요. 그럼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가 있나? 있나 없나? 명재야, 있나 없나?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공통범위인 게 아니라 딱 누구? 2라는 숫자 하나가 공통범위인 겁니다. 그죠? 2 이하다 하고 2 이상이다니까 2라는 경계선은 둘 다 포함하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x는 2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쓸 때 요놈도 답이고 요놈도 답이고 요놈도 답인데 얘네 셋을 잘 살펴보면 셋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붙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요거서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요거까지. 그치? 그래서 얘네 셋을 다 합친 범위는 뭐냐면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 요거 아마 절대값 문제가 나온다면 절대값 하나짜리는 좀 시시하니까 절대값 2개짜리 이렇게 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13번을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도형이니까 좀 이제 문제 느낌이 확 다르죠. 옆에 13번을 볼게요. 13번 문제는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를 C가 90도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하는 실수 A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직각이등변 삼각형 하나 그려놓을까?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C라고 할게요. C가 1,A, 그 다음에 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여기가 B, 마이너스 2,0이다. 자, 근데 여기가 직각이등변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C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표현을 할 건데 요 계산 쉽게 하려면은 뭐 붙여놓으면 편해? 제곱 붙여놓으면 편하죠. 그래서 제곱 붙여놓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가볼게요. A하고 C 요거 두 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어떻게 했더라 윤호야? 네요. X값 길이의 차이 얼마지? 2. Y값 길이의 차이. A 마이너스. 그쵸? 여기다가 제곱해놓고 더하면 되지, 그치? 제곱 시켰으니까 루트는 안 써도 되고. 자, BC 갈게요. BC는 요 놈이랑 요 놈 사이의 거리니까 재현이가 해볼까? 1 플러스 그쵸? 1 플러스 2A 그리고 플러스 A 뭐 A 그쵸? 이렇게 갔다 오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개시키면은 이쪽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되고요. 이쪽은 뒤에 것까지 합쳐서 전개하면은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됩니다. 5a제곱이죠? 5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됩니다. 넘겨서 정리하면은 4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인가? 약분시키면은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죠. 그러면 1, 2에 2, 1에 풀마. A값 뭐야? 마이 또는 2분의 1 이렇게 되지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 A값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가 같다는 거는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성립을 하는데 근데 문제에서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랬으니까 뭐도 성립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직각도 돼야 되죠. 이게 직각이 된다는 거는 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뭐가 성립해야 돼? 피타고라스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보기에 이것도 보기에 있고 이것도 보기에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이 길이 찾고 이 길이 찾고 이 길이 찾아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려봐야지. 확인해봐야지. 근데 지금은 어차피 보기에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밖에 없잖아. 보기 없잖아.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계산해보면 2분의 1을 집어넣고 계산해보잖아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 안 나와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고 마지막에 직각을 통해서 하나를 걸러주면 되는 문제다. 아니면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봐도 금방 얘가 2분의 1 들어가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라는 거 금방 보여요. 그래프 그려보면. 자, 그럼 여기 이 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1번이요? 11번이 사실은 이게 경민에서 요게 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재시험을 본 문제거든요. 역시. 근데 그게 뭐 큰 오류가 아니라 그냥 약간 좀 뭔가 그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 그런 말의 차이? 뭐
그런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시원 봤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취소하고 재시험 봤어요. 그럼 지시험 보면 샀다고 쳐. 그러니까 요 문제가 4.7점이잖아. 그러니까 요 문제 무효 처리하고 뭐 좀 쉬운 문제 2개 해가지고 4.7점짜리 두 문제, 그러니까 합쳐서 4.7점이 되는 두 문제를 한 번 더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오류가 뭐냐면 이게 잘 읽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수 K 값에 관계 없다며. 근데 K 값의 범위를 찾으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불편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어떤 의도로 낸 문제인지 알겠는데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 2차 부등식이 실근을 갖게 하는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말을 써야 되는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K 값에 관계가 없는데 무슨 범위를 구해? 말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을 빼고 그냥 이 2차 부등식이 실근을 가질 때 그때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는 함수가 있을 텐데 얘가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찾는 거니까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생기려면은 얘가 적어도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까지는 가줘야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니까 뭘로 풀면 되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푸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만 찾으시면 돼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근데 X축이 예. 왜 X축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 X축보다 작아요. 그것은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요령을 모르는 거죠. 원래 0보다 작아요 그러면 x축보 아래에 있어요 이런 뜻이고 0보다 커요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왜냐면 0이라는 값은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y는 0이라는 직선이 곧 x축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0보다 작다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에는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 없었는데 3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여기가 제일 쉽지 않았나? 우리 그 도형의 방정식을 잘 공부했다면 3페이지는 뭐 껌이죠. 질문 있어요? 없어? 16번이요? 16번은 한마디로 기울기입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기울기로 푸는 거죠. A, B를 가지고 구한 기울기랑 B, C를 가지고 구한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풀면 나와요. 기울기 쓸 수 있잖아. A, B 가지고 구한 기울기면 1 빼기 2분의 K 플러스 1 빼기 3인데 자 B, C를 가지고 구한 기울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7 빼기 K 플러스 1이잖아. 이 두 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답 나오죠. 매우 쉬운 문제, 그죠? 또 세 번째 페이지의 질문 19번이요. 자 우선 19번에서는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라고 했으니까 혹시 3, 마이너스 1을 안 지나는 애가 있나? 다 지나나? 다 지나네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은 다 지나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건데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는요. 그려놓고 판단하면 금방 판단이 됩니다. 기역에 있는 거는 어떤 그래프예요? y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그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러면서 3, 마이너스 1 뭐 여기쯤에 3, 마이너스 1 있겠지? 3,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 x축과 평행한 그러면 요 직선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겠어요 이게? 1이겠지 그치? 그래서 기역은 맞아요. 기역은 맞는데 니은을 그려보면 니은은 이제 3,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얘는 y축과 평행한 애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얘가 x는 3이죠.
그럼 이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재면 거리가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디귿부터는 이제 뭐 하면 돼요? 뭐 써보면 돼?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확인해보면 되죠. 그죠? 자, 요 같은 경우 3 곱해가지고 3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9니까 4x 마이너스 플러스 3y 마이너스 9는 0. 요 직선이잖아. 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면 되죠.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이니까 1 아니잖아. 1 아니죠? 탈락. 그지? 이렇게 점과 직선 공식으로 다 확인해 보시면 답 찾을 수 있죠. 그러면은 답이 기억 리을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그래프 그리시고, 기억 리을은 그래프 그리시고, 디귿 리을 미음은 점과 직선 공식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넥스트 페이지 4페이지에는요. 여기는 3개 다 해볼까요? 여기 3문제만 풀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발곡고로 갈게요. 네? 여기 다 안 풀었니? 자, 1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1번은 요 직선의 수직이고, 수직 땄다. 수직 뭐야 얘들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치? 자,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요 친구의 기울기가 y눈으로 정리해보면은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5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이었죠. 그럼 얘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죠? 내가 찾으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을 하나 설정해야 되니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n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겁니다. 요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이게 조건이죠.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n 값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요. 얘를 정리를 조금 해놓으면 3 곱하고 x 넘기면요.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3 곱해졌으니까 요렇게 되겠네. 요 놈이라고 생각합시다. 요 놈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자, 그러면 5분의 00이니까 00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3n의 절대값이죠. 요것이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3n이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n이 풀마 10, n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0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이제 하나를 골라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미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봤을 때 직선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의 차이잖아. 그죠? 기울기가 이미 음수니까. 그러면 3, 4분면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얘처럼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3, 4분면 안 지나가니까. 그럼 우리가 찾는 그래프는 요거죠. 그럼 요런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y절편이 어때야 돼? 여기가 y절편이잖아. 그지? y절편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y절편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y절편으로 잡은 애가 n이잖아요.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 n이 음수. 그럼 좀 전에 찾은 이 두 개의 n값 중에서 n이 음수니까 n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 n자리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0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은 0 이런 방정식이 나오죠? 요겁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7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직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2번. 자, 2번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에 대해서 변 BC의 중점을 P라고 하고 AP 위의 점 Q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풀면서 전에 배웠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었니? 무게중심. 맞아, 무게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인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술형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으로 그냥 답을 탁 쓰기에는 감점을 빠바바박 맞겠죠. 그러니까 원래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거가 최소가 된다 라고 하면 그건 무게중심이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Q를 무게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틀리지는 않아요.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우리는 이게 서술형이니까 풀이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써볼게요. 이렇게 꼭대기에서 순환을 내린 다음에 여기가 A, 여기가 P, 여기가 B, 여기가 C고요. 요 AP 위에 어딘가에 Q라는 점을 하나 잡고 PQ의 길이를 X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X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였기 때문에 여기 얼마일까? 2겠죠. 이쪽도 당연히 2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 길이는 뭐니? 이 정삼각형의 높이에서 아직 이제 우리는 얘를 무게중심이라 생각하고 풀면 안 되지. 그럼 설명을 못 하니까. 그죠? 자, 이 정삼각형의 높이에서 x를 뺀 거죠. 근데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일까? 높이 1대 루트 3대 2 쓰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돌리면 돼요. 그러면 높이가 2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 루트 3 빼기 x인 거잖아. 여기 AQ. 그죠? AQ의 길이가 2 루트 3 빼기 x고요. 그 다음에 BQ 그리고 CQ. BQ, CQ는 길이가 어떨 것 같아? 똑같아요. 길이 똑같습니다. 양변 대칭이니까. 삼각형 합동이니까. 자, 얘네 길이 똑같은데 얘네는 둘 다 요놈과 요놈의 피타고라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루트 4 플러스 x제곱이라고 표현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루트 4 플러스 x제곱. 이렇게. 그럼 그냥 쓰면 돼. 이걸 쓰면 돼. 하윤아, AQ의 제곱은 뭐예요? 그지? AQ 요거 쓰니까 요거 그대로 제곱시켜주면 12 4루트 3x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BQ제곱이랑 CQ제곱은 요 놈을 제곱시키고 요 놈을 제곱시키는 거니까 루트만 날리면 되죠. 그죠? 루트만 날리면 돼. 루트 날리고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요겁니다. 그냥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왔어? 2차식이 나왔어요. 요거의 최소값 찾는 거야.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루트 3x 플러스 20인가요? 요 놈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뭘로 바꾸면 돼요? 표준형 바꾸면 되지. 표준형. 뭐 분수 나와도 어쩔 수 없지. 3으로 묶으면 자 3분의 4루트 3x고요. 이거의 반의 제곱이 뭐야? 응? 얘의 반하면은 3분의 2루트 3이잖아. 3분의 2루트 3을 제곱했어. 9분의 12죠. 9분의 12. 약분하면 뭐야?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걸어놨고 바깥에 플러스 20입니다. 자, 그러면 3 그대로 놓고 완전 제곱식 나왔죠?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3분의 4라는 것이 요놈의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바깥으로 나가니까 3 곱해지면은 16이 되겠네. 이렇게. 결국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x가 몇일 때? x가 요거일 때. 그러니까 루트 3분의 2니까 유리화시키면은 3분의 2 루트 3일 때. 요거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그쵸. 최소값 16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a 값이고요.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m 값인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도형하고 그다음에 뭐 2차 함수가 섞여 있는 건데 사실은 도형을 몰라도 그지? 뭐 고등학교 때 배운 도형을 몰라도 중학교 때 배운 도형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니까 굳이 범위를 따지자면 2차 함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풀어볼게요. 3번 풀고 잠깐 쉬자. 3번.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일 때 요게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첫 번째 부등식은 그냥 풀면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1, 3에 풀마 인수분해해서 이거 안 까먹었지 얘들아? 인수분해하는 게 0보다 크면은 사이값이었나요? 끝값이었나요? 끝값이었죠. 끝값.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자, 이렇게 풀리고요. 두 번째 2차 부등식은요. 이거 인수분해 될까?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됩니다. 1, 2 주고요. 1, K하고 7 이렇게 주면 되죠. 마마.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K,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7이니까 가운데 거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서 x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7 이건데 이거는 지금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일단 사이값이죠. 사이값은 사이값인데 뭐다 라고 한 가지로 딱 쓸 수가 있니 없니? 쓸 수가 없죠. 쓸 수 없어. 왜 없죠? 맞아요. 어느 놈이 큰 놈인지 몰라. 그지? 지금 여기서는 K라는 값이 보이고 여기선 2분의 7이 보이는데 이게 K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같은 건지 아니면 2분의 7보다 크고 K보다 작은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진다는 거는 당연히 K가 2분의 7보다 어떻다? 작을 때. 그죠? 이렇게 써진다는 거는 K가 2분의 7보다 클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K가 2분의 7보다 작을 때 요거일 때는 요렇게 표현이 되고 반대로 요거는 K가 2분의 7보다 클 때 요때는 요렇게 표현이 될 거다. 자, 그럼 수직선 그려봐요. 일단 마이너스 1이랑 3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있고 3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자, 요거는 이미 고정이 돼 있어. 여기다가 내가 1번을 한번 그려볼게요. 현준아 2분의 7이면 얼마니? 소수로 3.5 그럼 3보다 조금 큰 쪽에 2분의 7이 있겠죠. K가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K가 아무튼 얘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 텐데 우리는 지금 공통 범위의 정수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 공통 범위의 정수가 2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쪽 범위에는 정수가 있니 없니? 정수가 아예 없죠. 여기에는 3부터 3.5니까 등호도 없고 여기 정수가 아예 없어. 그러면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자, 여기를 K라고 끊었을 때 이쪽 범위에 정수가 몇 개가 들어가게 하면 돼요? 요 범위에 정수가 2개가 들어가게 해야 돼. 정수 2개. 그럼 그 2개는 몇하고 몇일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는 쪽에서 2개 아니야? 마 2, 마 3 이렇게 2개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중에서 2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마 2, 마 3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마 4는 어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4는 어디 있어야 돼? 이 바깥에 있어야지.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수직선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요 K라는 친구는 얼마와 얼마 사이로 쏙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K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자, 디테일하게 이 둘 중에 한쪽에 등호가 붙어요. 여러분 K가 마이너스 3하고 똑같아지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봐봐. K는 동그라미가 색칠이 안 돼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동그라미가 색칠이 안 된 상태 그대로 마이너스 3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빨간 애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은 요 안에 정수 두 개가 들어갔니? 못 들어갔죠.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랑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봐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K하고 마이너스 3이 똑같아져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게 색칠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색칠되지 않은 거를 마이너스 3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보는 거예요. 얘가 색칠이 안 된 것은 이것 때문에 색칠이 안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이게 색칠되는지 안 되는지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 때문에 색칠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색칠 안 한 동그라미를 그대로 마이너스 3 위에 올려놔 보는데 올려놔 봤던 이런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면 정수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동그라미를 마이너스 4에 올려놓으면 어때?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었는데 K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4에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정수 몇 개? 정수 2개 들어가죠. 그 말은 이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4 위에 올라가는 것은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마이너스 3에는 올라가면 안 돼. 근데 마이너스 4에는 올라가도 돼. 그러면 우리가 범위를 쓸 때 여기다 등호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게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가 됩니다. 어렵니? 이제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이제 2번 구간이 있으니까. 이거 버릴게요. 자, 2번 구간 마무리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랑 3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있고 얘는 이렇게 가고 있어. 자, 근데 이번에는 2분의 7보다 크고 K보다 작다니까 2분의 7, 여기에 2분의 7이 있어요. 그럼 2분의 7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가지고 뭐 여기쯤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데 보니까 겹치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없는데 요 범위 안에 또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정수 2개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그 2개는 누구야? 그치, 요게 3이었으니까 4하고 5가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 6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보이는 K의 범위는 어디예요? 5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봐봐. 여기 동그라미 K에 있는 동그라미를 잡아다가 5에다가 올려놨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안 돼요. 정수 하나밖에 안 남잖아. 5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5에다가 올려놓는 것은 안 돼. 근데 동그라미를 6에다가 올려놓는 건 어때? 돼요. 괜찮죠? 4하고 5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동그라미를 6에다가만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등호가 붙는 거고 여긴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2개의 범위, 요거와 요거가 3번의 답이 됩니다. 됐나요? 요렇게 푸시면 돼요. 기출 문제는 내가 저번에 중간고사 때처럼 풀이한 것들을 쭉 다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푼 거랑 또 시험 직전에 시험 한 일주일 전쯤에 풀어보면 또 느낌이 달라. 그래서 그때 한번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를 다시 들어보면 그러면 그때는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2시 3분인데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험지 풀이 할게요.